자, 그 두 번째를 보면 127쪽에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만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선원이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 공식을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꾸준히 해왔고, 지금 이제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까지 이제 이해가 가능한 분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봉 선생님의 그 이 새말귀를 널리 더 체계화시키고 널리 이 방편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새말귀란 무엇인가? 첫째 보면은 내가 바로 부처다.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 모습의 뭐다? 바탕이다. 일체 모습의 바탕이다. 그게 진짜 나다. 보통은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몸뚱이를 나라고 합니다. 몸뚱이가 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지만 나는 영원이라 해요. 영원. 나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있다가 없다가를 굴리는 자리지. 그래서 두 번째, 일상생활이 바로 견성의 도리이며 수행이다. 일상생활이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따로 하고 또 생활 따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과 공부가 그냥 완전히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니다. 그러니 생활을 뭘로 해요? 몸뚱이를 가지고 다 또 생각을 내 하지요. 그게 전부 다 수행이라는 겁니다. 전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꼭 뭘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이거든. 나툼이거든. 단지 뭐만 문제냐? 그 바탕의 작용을 하는데 뭐 맨날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계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 뒤바뀐 생각만 놓으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 헛것이다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이제 내일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는 말귀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같이 굴려갈 수가 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는 이 말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바로 성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깨달은 후에는 보임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4번,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며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방편이다. 그래서 새말귀 자체가 불이법문이다. 불이법문. 절대성과 상대성을 체와 용을 동시에 굴리는 방편이거든. 그래서 새말귀 자체가 그냥 불이법문이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부의 지름길이며 전체 중생 제도의 방편이다.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는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라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새말귀를 가지는 규범. 자, 위에 이제 그 있는 말 중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거라요. 그러면 바탕을 놔두자도 알아야 되고 모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다 알아야지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이게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법문을 한다 이러는데 일심행 행위자로서 법문을 하면 그거는 모습 놀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바로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로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모습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하긴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일체의 모습은 바탕의 놔툼이다. 이 말이죠. 둘째, 하긴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장하는 새 화두, 새 말귀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육신은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육신은 백봉쌤 법문을 들어보면 이 어디 큰 절에 가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해서 엄청나게 거기서 반발이 스님들이 굉장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몸뚱이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 윤화거사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몸뚱이는 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아는 자리는 뭐가 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효스님 맨날 그렇게 법문하시되 차운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거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하시오. 차운 줄 알고 더운 줄 알아. 그러니까 아는 자리죠. 아는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자리가 되려면 제일 처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요걸 알아야지 되는 거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몸뚱이 변한다 하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맨날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거 하고 머물 수 없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이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하지만 우리가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자리다. 환하다는 말은 밝다는 말이 아니고 영특스럽다. 영특스러운 영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아주 텅 빈 영특스러운 자리, 공적영지한 그런 자리를 환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소영영한 자리다. 앉을 때는 앉을 때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하는 사람들, 하는 도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비명비암을 놔두자. 안 그러면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 이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우리가 그 자리를 측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칭견하는 것. 이것이 새말기다. 이제 바탕을 놔두자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누구지요? 홍각거사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칭견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이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둘로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일어난 바탕은 전부 텅 빈 작용이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이 바탕을 놔두자.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도 너무나 대단한 방편인데, 모습을 잘 굴리자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 다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란 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머물 수 없는 바탕의 나툼인 모습이거든. 그 모습을 잘 굴리자는 거거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하려면 바탕을 낮추자가 안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가 안 돼. 엉뚱한 걸 한단 말이죠. 엉뚱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탕을 낮추자. 이거는 아마 다른 선지식들도 바탕을 낮추자 이런 말은 잘 안 하신다 이 말이지. 이게 요 방편은. 그런데 바탕을 낮추자가 아주 기가 막힌 방편이라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일체 모든 모습의 바탕자. 그 바탕을 낮추자거든. 그런데 만약에 바탕을 낮추는 자가 있으면 바탕하고 뭐예요? 상대가 되어버리지. 그렇지요. 그런데 바탕을 낮추는 자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에서 들어가는지를 내일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4번 보십시오. 공보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에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외워야 돼요. 공보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정견을 세우는 것이고, 정견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런 문구는 딱 외워야 돼.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돼. 이게. 그래서 저기 정견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해. 그죠? 연기와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정견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첫째, 공보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보면은 첫째는 순서가 절대성과 상대성.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세 번째 모습 공식. 그 다음에 4번인데 5번 되네. 일체만법 허공성.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바탕공식, 지도리 공식.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 본문을 공보 윤곽과 바탕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딱 이렇게 축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로 만들면은 이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은 뭐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야 속지를 않지. 가짜에 안 속지. 진짜에는 속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맨날 가짜에 속거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공보 윤곽과 바탕 마련하기 요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불교 공부 천반을 공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축약을 해서. 그래서 자, 절대성은 바탕이다. 체다. 체. 상대성은 작용이다. 씀이 나툼이다. 절대성은 무상이다. 모습이 없습니다. 상대성은 유상이다.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성은 말과 뜻이 끊어졌다. 말과 뜻이 끊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상대성은 뭐든지 이름하고 말마디가 들어붙어 버려. 그래서 진리 이러면 뭐예요? 상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공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붙어버렸잖아. 허공을 가리키는 그 자리는 절대성이지만 말과 뜻이 끊어졌지만 허공이라면 이름이거든. 근데 허공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냐? 상대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뭐를 본다?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 새말기라는 방편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전을 보거나 또 우리가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경을 봐. 그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손가락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방편을 도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방편을 도로 생각해.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방편이 도는 아니에요.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를 통해서 뭐를? 나의 본래 자리를 증득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라. 알고 나면 버려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지요. 왜? 방편을 돈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뗏목을 굴리겠지. 그지? 뗏목을 그거 물에서는 뗏목을 띄우고 물 없는 데서는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지 나중에는. 그래서 자,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져 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어. 근데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 없으면 뭐가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으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면 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하나를 다 설명을 하고 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변한다. 우리가 변한다라는 걸 하나의 이치를 알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변한다는 이치를 알면 그냥 절대성 자리를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변할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어. 또 변하니까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뭐요? 불생, 불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으면 뭐다? 나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 생멸이 있어. 그래서 절대성을 진짜라고 해. 왜? 변할 것이 없거든. 나고 죽는 게 없거든. 오고 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여하니까 진짜라고 해. 근데 상대성은 뭐라고 한다? 변하니까 가짜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성은 이치, 도리, 이치고, 절대성은 이치고 상대성은 사이다. 그 다음에 절대성은 무위법, 무위, 다함이 없는 법이죠. 그 다음에 유위법은 다함이 있는 법이다. 절대성은 절대평등성이다. 절대평등성. 왜? 거기에 어떤 조그만 것도 없으니까 절대평등성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대성은 뭐예요? 늘 상대가 되니까 차별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 착함이 있으면 악함이 있어.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어. 그렇지요? 성념이 있으면 웃는 것이 있어. 이렇게 차별 현상이에요. 근데 차별 현상은 절대 평등성 위에서 차별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성은 공성인 줄 알겠어.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절대성도 공성이요. 텅 빈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절대성은 공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네. 이것이 문제라. 절대성은 무언가는 있어.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X.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 하나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모습이 없어. 하나는 바탕이고 하나는 작용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야. 비일, 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불이다. 절대성 곧 상대성이요. 상대성 곧 절대성이다. 왜? 두 개가 다 공성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원각경인가? 원각경인가? 거기 보면 아니다. 능엄경에 나오지. 인지의 발신과 인지하고 과지가 같아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 능엄경에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하고 나중에 얻는 증득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공부하는 걸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과지가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처음부터 텅 빈 그 바탕자리로 공부를 해야지 과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죠. 공부하면 누가 해요? 몸뚱이 내로 해. 왜 인지와 과지가 같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것을 과지를 증득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이제 요거는 제가 말구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성이지요. 상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성과 상대성의 큰 여기 특징을 비교를 해서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림상관을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고 불내쳐야 가고 오는 것이 없는 곳이면 무엇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 불고 불내쳐니 가고 옴이 없는 자리잖아 이게. 그건 뭐야? 이건 절대성 자리지. 그러니까 생자하물 멸자하물 가고 오는 것이 없는데 나는 것은 뭐고 멸하는 것은 뭐냐? 생과 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상대성이지. 또 심의 무법청. 요 심이라는 것은 일체유 심지할 때 그 심입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어. 마음밖에 법이 없어. 그런데 미한 거는 뭐고 깨친 거는 뭐냐는 거예요. 미하다 깨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요. 또 인하계 공정. 너와 내가 뭐야? 다 비었다는 거야. 너와 내가 다 빈 곳이면 무엇을 뜻해요? 바로 텅 빈 절대성 자리를 얘기하는 너와 내가 다 빈 곳인데 지금 하고 있죠.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림상관을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 바탕과 차별 이것을 딱 비례를 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림선언의 문턱을 넘으려면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 바탕과 작용.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글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이치만 알면. 홍각 그 사람이 그렇죠? 예. 그 선사들 막 글 적어놓고 하셨죠?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자기의 그 이치를 아는 그 견처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든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야. 이런 것도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까 저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뭐야? 먼저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고 이렇게 안 했어요. 깨우치고 이렇게 했어요. 백봉 선생님이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그 단어를 뽑아서 쓰는데 굉장히 거기에 있거든요. 선지가 밝으셨어. 이론적으로 뭘? 깨우치라고 했어. 깨우친다는 것은 뭐야? 그냥 냅따라 외우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 이치를 깨우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은 이런 것이고 상대성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먼저 특징을 알아. 그렇게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어디서 왔니? 절대성에서 왔다. 왜냐하면 상대성은 작용이고 절대성은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는 마주하는 것, 차별현상이지요. 차별현상. 상대는 마주하는 걸 상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려면 얼마나 자신이 있어야 이렇게 단도입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뭐예요? 나는 바로 절대성이다. 이 말이죠. 나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요. 왜?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는 말이 왜 다 있지요? 모습 없음, 말과 뜻이 끊어짐. 그죠?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나무, 돌, 지구, 사람, 축생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모습이다 이 말이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전부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념, 사고방식, 지위, 명예, 종교, 이념 이런 것 전부 다 상대성입니다. 전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여 있다. 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상대성은 변하는 거다.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거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생략을 해버리는데 그걸 넣는 게 좋았을 걸.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라는 것을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다.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워. 처음에는 그냥 외워도 몰라. 우리 왜 좋은 거 읽고 시 같은 거 있으면 외우지 않습니까? 윤하고 쌤 그렇지 않습니까? 외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했습니다.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생멸. 생멸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상대성이고 무슨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예요. 여기 도표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으면 상대성이에요. 절대성 자리라 할지라도 변할 것이 있으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으면 상대성이라고.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 그래서 그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생각하면 그건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 있다 없다 하면 뭐야? 그건 상대성이에요. 허공이란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빌려오는데 허공, 텅 빈 거라고 상상을 해버리면 그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을 다 하고 거짓 몸뚱이도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아까 금강경 85쪽에 그 나오던데 비었다 다 이렇게 해서 오니까 나중에는 30 이상 80 종호를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도를 이루었다 하지 마라. 왜? 단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부처님이 또 막 비었다 하니까 또 단멸에 빠질까 봐서 그렇게 또 자세하게 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비었다, 공하다 이것을 단멸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뭐요? 모습놀이. 그죠? 공하다는 뜻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용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무한 가능성의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쿠 그냥 되게 허무한 생각을 하는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할 때 그런 느낌을 갖지요. 헛것이다 이러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헛것이라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뭐야? 헛것이라 자유롭네. 헛것이라 자유로워.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거짓 몸뚱이도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안 해. 요점이 밑줄을 하나 끊어올까요? 이게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이비설 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안이비설 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보는 것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아.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바탕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전부 다 어디에 산다? 상대성에서 상대성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성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데?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 몸뚱이가 어디서 왔니? 이 생각은 어디서 왔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공부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도통하는 게 별 겁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내가 어디서 가는지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각거사님?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묻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짜달실이 말은 많지만 다 몽땅거리면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니? 이거거든. 세상이야 잘 모르겠고
그건 두 번째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거든 지금 공부가. 휴의거사님 그래서 좌선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알려고. 그거 빼놓으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니? 행복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해서 불행하다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어째야 행복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로 가는지 알면 참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여구 이렇게 가지 마는 거 싹 쳐버리라는 거야.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싹 가지를 다 쳐버려. 싹 가지 치고 딱 원줄기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뭐요? 몸뚱이는 봐. 몸뚱이는 봐. 내다.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은 안 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새끼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명예로워야 되겠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니? 이렇게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납득해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앞에도 그랬죠.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이것만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가 없다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절대성 자리다. 그죠? 여기도 뭐예요? 몸뚱이가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딱 알면 내가 지금 몸뚱이를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하는 것만 납득을 해버리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지금 새말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지요?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제가 얘기해요. 간단 명료, 심플하게 해라. 공부를 심플하게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해를 할 거 아니냐고요. 공부가 복잡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됩니다. 심플하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왜? 행복하려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니? 내 몸뚱이는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다. 이거지요. 그것이 딱 요점이지요. 그래서 모습 공식은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자, 일체만법 허공성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도 하지만 이 주인공을 전혀 찾아낼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걸 절대성 자리라 하는 거예요. 별, 달, 태양, 지구, 사람, 몸뚱이 이런 것 저런 것도 전부 상대성이거든. 차별현상이라. 상대성인 차별현상이란 절대성인 평등성에서 이루어졌어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나의 법신을 찾아야 돼. 몸뚱이는 자꾸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거든. 변하지 않는 법신 자리를 끌어잡으려면 모습을 통해서 끌어잡지만 모습은 내가 아니거든. 모습을 끌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할지라도 몸뚱이는 내가 아니요. 예, 진짜 나를 찾으려면 법신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는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모습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누려의 주인공이 뭐예요? 해말숙한 성품 중에 뭐? 산화되지 이루고.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놔두었다 이 말이지요. 이루고 또 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당장의 마음에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죠. Now and here이에요. 그게 당장의 마음이라 뭐야? 하늘 땅의 임자인 것, 하늘 땅의 본래 바탕인 것을 그 말이죠.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는다고? 몸 밖에서 찾는다. 몸 밖으로 자꾸 쫓아다녀. 왜? 자기는 몸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걸 자꾸 바깥으로 쫓아다녀. 안과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법신 자리를 찾아야 진짜 나를 찾고 싶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이 답에 대해서 내 법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법신 자리를 찾으려면 뭐요?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중에 일체 만법이 이루어져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산, 물, 초목, 새 등 무엇이든 허공성이여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대정해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여러분이 단정해서 그대로 나가면 문제가 달라져 경계도 또 경계에 따라서 있다 굽다 일어나는 생각도 세간에서 벌어지는 망신도 우리의 몸뚱이 세포도 허공성이라 산화되지도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전부 우리 무슨 노름? 허공성 노름. 상대성은 허공성이요. 공성이요. 절대성도 허공성. 절대성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나온다. 이러니까 절대성 자리를 콱 붙잡아. 그러면 모습놀이. 그래서 텅 비었으니까 일체만법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성이 이해가 잘 돼요. 텅 비었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을 공성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러면 윤화거사님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법신도 허공성이거든. 법신이 이런저런 씀씀이를 해도 전부 허공성이여.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허공성은 절대 평등성이거든.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 몸을 받을 수 있고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그 놈이 허공성이 아니고 성품이 딱 있다면 여자는 영원히 여자고 남자는 영원히 남자야.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거든. 만약 허공성이 아니면 착한 건 착한 대로 악한 건 악한 대로 영원히 변동이 있을 수 없어.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해.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충돌이 안 돼. 만약 이것이 허공성이 아니고 무슨 딴 것이 있다면 충돌이 나서 야단나. 남녀간도 허공성이여 차별 현상으로 한 쌍으로서 맞서는 둘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요. 앞으로 무슨 설법이 나오든지 전부 허공성으로 보라 말이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텅 빈 성품이라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냥 모습이 일어나. 이거를 실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호 교수님. 생각을 하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건 얼마든지 있죠. 우리 진정심이 이런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빵 딱 만들어. 또 명왕이가 이런 그걸 써야 되겠다. 각본을 써야 되겠다. 딱 그런 각본이 나타나. 그렇죠. 이런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로봇이 딱 나타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딱 하면 기가 막히게 딱 나타나거든. 모습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전부 허공성으로 본다는 것은 빈 모습으로 본다는데 이것을 허공성으로 보려면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지. 변한다 헛것이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허공성으로 보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진정심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딱 보면 진정심을 보기는 봐. 보는데 진정심에 들어앉지 않고 보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그 말에는 내일도 하겠지만 공리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가짜다, 환이다 이 말 이거 헛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원각경에 뭐라 그때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즉시 여의고 또 이환즉각이지 환을 여의면 바로 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행방편에 점차가 없다고 했어. 환인 줄 알면 그것이 불교 거기에서는 최고의 공부 방편이에요. 이 지환증리거든. 환인 줄 알면 즉시. 그런데 환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성은 이런 거고 상대성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데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자가 없어.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자가 있으면 뭐야? 공성이 안 되지. 모습을 잘 굴리자는 자가 행위자가 딱 주체가 있으면은 공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이치적으로.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자가 없다고. 그것이 진짜로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모습도 공성이지만 굴리는 자도 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모습을 잘 굴리자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니까 잘 굴리는 절대성 자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행위잖아요, 그게. 모습도 공성이고 모습을 잘 굴리는 자도 없어요. 그것이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바이아경에 나오지요. 바이아경에 뭐라고 나오냐? 볼 때는 보일 뿐, 들을 때는 들릴 뿐, 또 뭐지?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 보고 듣고 견문각지, 알 때는 또 알 뿐, 알릴 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 네가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말은 뭐야? 거기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죠.
차다 할 때 차다라는 행위자가 없어. 왜? 그 아는 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말귀예요. 새말귀라. 자꾸 이제 처음에는 관찰하는 자와 관찰 대상이 돼서 여기도 써놨는데 평행으로 가게 돼요. 이게 주체와 객체로 평행으로 가게 되다가 나중에는 자꾸 변한다 없것이다를 하게 되면 관찰자가 사라져요. 그러면 관찰 대상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관찰 자체가 돼요. 새말귀는 그런 공부예요. 굉장히 스승한 방편이에요. 정말로 최상승 방편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있고 변하고 헛것인 컵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뭐 진정심이 묻었잖아.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그렇지? 우리 다 그 질문했어. 전부 다. 예리도 했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자꾸 하다가 보면 물어. 그럼 뭐야?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자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처음에 할 때는 그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늘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 요 행위자를 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라. 보게 되는 순간에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하고 헛것인 것도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행위자가 바탕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금방 돌아갔다가 잊어버리지 또.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만. 대단한 방편입니다. 이 새말귀. 예, 여기까지 합시다.